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긴급계좌회견을 열고 100번이고 사과하겠다며 586 용태론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내겠다고 밝혔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당내 지도부인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당과 협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지원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며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박지원 위원장 기자회견에 맞불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첫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오늘 오전 박지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죠.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고 읍소했습니다. 이 사과 기자회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일단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떠나 박지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박지원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는지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두고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이 밝힌 쇄신안 발표와 관련 지도부와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호소문 발표 등은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박 위원장이 586 용태론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을 박지원 혼자서 한 것이다.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자,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듯한데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 핵심 세력들이 박지원을 들러리 세웠다라는 평가를 비판적 분석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때문에 박지원 혼자서 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윤호중이 말한 대로 당과 상의 없이 박지원 단독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면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분석인데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대패, 참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개표 이후 바로 사퇴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 분명 난 그때 기자회견까지 열어 그렇게 말했지만 당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명분 쌓기용 기자회견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한 명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개인 차원의 기자회견이라고 해명하는 총극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늘 오후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요약해보면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뼈저린 반선과 혁신을 지속해왔다며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년 집권론은 지난 2018년 11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이 더 오랜 기간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숫자는 숫자일 뿐 투표율이 낮다면 지난 4년간 지방행정을 독점한 민주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이 되었지만 의석수가 부족해 기호 2번이다 확인하고 투표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여당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치고는 손색이 없지만 거대 여당의 발목 잡기를 강조하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어색할 수밖에 없죠. 왜냐? 윤석열 정권 탄생에 발목을 잡았던 전과가 이준석 대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공언했던 이준석 대표.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지 아직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의 행보는 그야말로 민주당 스파이급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가출, 아마추어적인 선거 전략으로 위기를 몰고 왔고 최근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가 시작이 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칫거리로 전락했는데요. 제밖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에 은근히 딴지를 걸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현 여권 지지층들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지지층들도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등을 돌린 상태인데요. 자,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으니 그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에 열중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